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창원에서 열렸던 세계 한인 무역협회, 그러니까 월드 옥타죠. 아, 월드 옥타. 네. 이 월드 옥타의 제20대 임원 선거 회의록 일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지회가 있는 굉장히 큰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한인 경제인들의 가장 큰 네트워크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리더십 선거가 단순한 내부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의 방향,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이 회의록, 이게 단순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건 뭐랄까 결과 그 이상이죠. 한 시대를 이끌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조직의 고민들, 또 우선순위,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특히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경험, 이걸 내세운 후보가 있었고, 또 변화와 확장, 이걸 약속한 후보가 있었죠. 이 둘 사이의 경쟁이 아주 흥미로운데, 이게 사실 리더십 선택의 어떤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정과 변화의 딜레마.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단순히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 선택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후보들의 비전, 공약, 또 날카로운 질의응답, 그리고 그 선거 현장의 분위기까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월드 옥타가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이 리더십 교체기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018년 창원의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2018년 10월 31일 창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상임이사가 265명, 이분들이 모인 가운데 이영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20대 회장 선거가 시작됩니다. 네, 265명이면 정말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회의록을 보면 이 선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이걸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무래도 중요한 선거니까요. 네, 상당히 엄숙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선관위 경과보고를 보면요. 3월부터 선거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후보 등록받고 정책 발표회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 이게 이 조직이 그 규모에 맞게 운영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정견 발표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기호 1번입니다. LA에서 온 박병철 후보. 아, 박병철 후보, 네. 네.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검증된 안정감. 안정감. 네. 과거 18대 19대 집행부에서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 삭감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100억대 예산 시대를 열었다. 이 경험을 아주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맞아요. 박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뭐랄까 성공 방정식처럼 제시한 거죠. 성공망정식. 네. 심지어 미국에서 길거리 장사했던 경험이나 주식 투자 실패했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위기 극복 능력, 또 원칙 준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개인적인 스토리까지 동원해서 네. 그러니까 주장은 이거예요. 이미 성과를 낸 사람한테 맡겨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100억 규모 조직 운영,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논리죠. 확실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변화보다는 이미 검증된 과거의 성공, 이걸 바탕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한 겁니다. 듣고 보니 당시 경제 상황이나 조직 내부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그 구체적인 공약들도 이런 안정 속 도약 기조였나요? 그렇습니다. 5대 공약을 보면요. 첫째로 해외 동포 기업인들 정부 포상 추진하겠다. 그리고 기존 정부 사업이랑 연계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또 차세대 육성, 이거 중요하니까 엑셀러레이터 역할 강화하겠다. 상임이사 특별 프로그램 만들고 대륙별 회의체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대부분 기존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실 다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물론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여성기업인협회 이런 외부 기관하고 연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확장하고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예산을 200억, 300억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고요? 네, 이게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죠. 내가 해봤으니 더 잘할 수 있다. 네. 안정과 경험을 강조한 박병철 후보. 이와는 달리 기호 2번, 뉴욕의 하영화 후보. 이분은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까요? 회의록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 후보는 변화, 그리고 확장,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변화와 확장. 네, 함께하는 옥타, 힘있는 옥타, 자랑스러운 옥타, 이렇게 세 가지 큰 틀 아래에서 회원들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제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37년간 쌓아온 네트워크, 이걸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체감하는 변화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우선 함께하는 옥타 이걸 위해서는요. 웹사이트나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회원들끼리 비즈니스 매칭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아마 현장 회원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상임이사들을 위해서 대륙별 모임에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대표자 대회 참가비를 경련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좀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오, 참가비 지원까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틀에 박힌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회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확실히 박 후보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그럼 힘있는 옥타랑 자랑스러운 옥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힘있는 옥타 이걸 위해서는요. 기존에 하던 수출 지원 사업 이건 당연히 성장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국내 대학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했어요. 대역 연계요? 네, 회원이 직접 교수가 되고 회원 기업체가 학습장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청년 해외 취업 300명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와, 300명.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대북 비즈니스 이것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조직의 외연 확장을 꾀했어요. 대학 연계 대북 비즈니스까지. 이건 상당히 야심찬 구상인데요.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운 옥타, 공약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뭐 월드 옥타 홈카밍 회의사 같은 걸 열고 해외 문화재 관리 지원 같은 문화교류 운동도 하고 40년사 발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 이런 목표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하 후보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교육, 청년 지원, 남북 경협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서 월드옥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이런 보다 좀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과 경험의 박병철 후보, 변화와 확장의 하용화 후보. 정말 색깔이 다른 두 리더십 비전이 정면으로 부딪혔네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비전들이 실제 질의응답에서는 어떻게 격돌했을지 말이죠.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롭죠.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번의 질의응답 기회가 주어졌는데 첫 질문부터 아주 그냥 직설적이었어요. 상대 후보보다 본인이 나은 점이 뭐냐? 네, 여기서 두 후보의 핵심 전략이 다시 한번 딱 드러났죠. 하용화 후보는 뭘 강조했냐면 자기 27년간 세일즈 경험, 그리고 1억 1천만 불 실적, 이걸 예로 들면서 결과 도출 능력, 그러니까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차별화된 사고방식과 인맥, 즉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 이걸 내세웠습니다. 경험 많은 내가 위기관리에 능하다. 네, 이게 마치 일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는 리더와 조직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관리하는 리더,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나 예산 문제였습니다. 100억, 200억 예산 확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는데 여기서도 두 후보의 스타일 차이가 드러났을 것 같아요. 명확했습니다. 박 후보는 기존 정부 사업,
예를 들면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곳과의 안정적인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같은 내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시스템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요. 시스템 구축. 네. 반면에 하 후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정보 예산, 예를 들면 소상공인 해외 창업 기금 같은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즉,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내부 시스템 강화, 하 후보는 외부 네트워킹과 기회 발굴. 그렇죠.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확보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 발굴을 통한 공격적 확장이냐, 이게 단순히 예산 확보 전략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죠. 리더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회원들도 아마 같은 고민을 깊게 했을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리더의 방식에 더 신뢰가 갔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은 차세대 사업의 비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좀 미묘한 관점 차이가 있었어요. 차세대 사업이면 월드옥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 후보는 차세대 사업의 그 초기 목표,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하고 무역 실무 교육, 이걸 다시 강조하면서 국내외 차세대를 통합하고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기본을 다지고 범위를 넓히자. 이런 거죠. 기본 다지기. 반면에 박 후보는 차세대 사업의 최종 목표를 취업과 창업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에 뒀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강화하거나 정부 매칭 펀드를 활용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더 무게를 뒀어요. 하 후보는 기본 다지기와 범위 확장, 박 후보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 여기에 방점을 둔 셈이군요. 네, 그런 차이가 있었죠. 흥미롭게도 회의록에 보면 한 여성 이사가 특정 후보의 여성 리더 관련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원장이 그건 특정 후보 대상 질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지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장면도 있었군요. 네, 선거 과정의 어떤 엄격한 중립성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당시 논의되고 싶었던 어떤 젠더 관련 이슈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당시 현장의 분위기나 역학관계 이런 걸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선거라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나 긴장감 같은 게 존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고 드디어 운명의 순간입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자 268명 중에 하용화 후보가 162표, 박병철 후보가 105표, 무효 1표. 하용화 후보가. 네, 변화와 확장을 약속했던 하용화 후보가 제20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표 차이가 좀 났네요. 네, 회원들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을 선택한 셈이네요. 네, 결과 발표 직후에 선관위원장이 두 후보 포옹을 유도하면서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거는 경쟁이었지만 결과 나온 후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거겠죠? 그렇죠. 통합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후 감사 선거 과정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그 구분 회의록 보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4명 후보 중에 1명이 사퇴하고 3명이 경쟁했는데 거수 투표하고 재투표까지 하고 근데 결과 발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공자영, 김주현 후보 당선 이렇게 발표했다가 잠시만요 하고 득표수를 다시 확인하더니 남용수 후보 41표, 공자영 후보 70표 이렇게 두 분 당선으로 정정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주현 후보는 68표였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런 혼선이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절차적 오류나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행히 빠르게 수습됐고요. 특히 공자영 당선자 소감이 인상 깊었는데 여성 특유의 예리함, 매의 눈으로 곡간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매의 눈. 인상적이네요. 그 다음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하용화 신임 회장이 이사장 후보를 미리 딱 정해놓지 않았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정회가 선언됐다가 명예회장단하고 논의를 거쳐서 호주 출신의 김성학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조율이 이루어졌군요. 네, 결국 만장일치 박수로
김성학 후보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는데 이 과정 역시 새 리더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율이나 합의 도출이 항상 매끄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김성학 신임 이사장 역시 화합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회장, 감사, 이사장까지 새로운 지평부가 구성되었군요. 선거 결과 자체는 변화를 선택했지만 선출된 리더들은 다 같이 화합을 외쳤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하영화 신임 회장의 당선 인사는 어땠나요? 하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이사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협력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월드옥타를 세계적인 단체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결국 선거를 통해서 변화와 확장이라는 방향성은 설정됐지만 그 길을 가려면 선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갈등, 이걸 봉합하고 화합을 통해서 내부 동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월드 옥타 제20대 임원 선거 회의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리더십 교체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안정과 경험이냐 아니면 변화와 확장이냐. 이 리더십 선택의 고전적인 질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네, 이 기록은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입니다. 그렇죠. 회원 간의 비즈니스 활성화 문제, 차세대 육성 문제, 또 모국과의 관계 설정, 심지어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던 남북견역 구상까지 정말 다양한 고민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신에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이건 해외 동포 사회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보면 리더십 선택의 역학이라는 건 어떤 조직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018년 회의록에는 예산 200억, 300억 증대, 청년 해외 취업 300명 달성, 대북 비즈니스 선점 같은 정말 야심찬 계획들이 가득했어요. 네, 포부가 대단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 맞네요. 팬데믹. 오늘 2025년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2018년 창원에서 그렇게 뜨겁게 논의되었던 그 약속들은 과연 이 거대한 외부 변수 속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었을지? 혹은 불가피하게 변화하거나 좌절되지는 않았을지 이 기록 너머의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보는 것, 그것이 이 분석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